안녕하세요. 58년생 인생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손주 사진도 받아보고 주말이면 함께 식사도 하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부모는 휴대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도 끝내 벨소리 한번 듣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한번 전화를 해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문득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던집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인 걸까요? 아니면 서로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요? 예전에는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그 서운함보다 체념하며 살아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을 견디며 살아온 우리 세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감 하나만 붙잡고 버텨온 세대였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며 한때는 달러로 월급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휴가를 나와 한국에 들어가면 공항에 자식들이 마중도 나오고 함께 외식도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도 가장으로서 어깨가 으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지지 않더군요. 사업에도 실패하고 실직까지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딸은 가끔 연락이 와서 아빠 한번 놀러 오세요 하면 저는 늘 아니다, 나중에 갈게.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고 선물이라도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갈게 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찾아가 괜히 부담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 집에 가서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자존심 뒤에 숨어 제 스스로 거리를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연락이 없는 일상 자체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혹시 자식들인가 싶어 한 번 더 화면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고들 말하지만 현실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부모 스스로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라도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떳떳하게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로서는 자식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된다고 말입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느냐?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외면받기보다는 작은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은 몸이 좀 어때세요? 라고 말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도 오히려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이나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 합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생일이나 명절이 가까워지면 혹시나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족과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지려고 아무리 애써서 일해도 사업 실패와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앞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은 훌쩍 커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주례를 서달라는 말에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례를 섰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돈 어른께도 새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도 아들과 새 신부가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지금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이 세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연락 없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더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시절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베이비부모 세대가 본격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생활하게 될 거야. 그때는 요양시설이 부족할지도 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빈곤과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장에 잔고만 모아두는 그런 준비 외에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준비이고 사람과의 인연을 놓지 않는 것도 준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저는 아직 제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한 가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달라지는 체력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시간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94시 되신 한 어르신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65살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달리기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나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도전하며 시작한 달리기가 지금은 거의 매일 45분 정도 달릴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100세의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니어 세대는 강인한 정신력과 멘탈이 있습니다.
30년을 병치레하며 요양원에 그냥 들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을 위해 달리기에 도전하고 유튜브에도 계속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삶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작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8년생 인생 이야기였습니다.